좋은 일이 많으셨나요? 일주일 동안? 네. 김 대표님 여기 계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김건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일주일 동안 엄청 바쁘게 지냈어요. 하루는 원주 갔다, 다음날은 부여 갔다가, 그 다음날은 광주 갔다가 그래갖고 근데 여기 이미 루트네요. 저도 사람이지라. 그래서 셀프 닥터 이세전유기가 전국적으로 이제 뭔가 붐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체감적으로 제가 느끼고 있어요. 근데 제일 좋은 건 뭐냐? 셀프 닥터를 가지고 필드에 나가면 일단 뭐 재밌잖아요. 이렇게 손을 이렇게 잡아주면 뭔가 느낌이 오고 뭔가 이렇게 느낌이 오니까 고객들이 엄청 좋아하는 거. 제가 이제 부여에 갔는 사실은 그분은 온열 매트도 최근에 샀어요. 그 다음에 요실금 치료기도 샀어요. 최근에. 그 다음에 빛치료기라고 빗으로 이렇게 명품처럼 생겼어. 그리고 자바라처럼 폈다 접었다 하게끔 하는데 그건 이제 의료기 3등급이에요. 빛치료기. 그래서 그걸 연속해서 3개를 다 사신 거예요. 근데도 아파. 그래서 저를 누군가가 소개를 했고 제가 이제 소개한 사람이 이제 저를 테스트하고 싶은 거예요. 저를 테스트. 진짜로 제가 얘기하는 게 맞나? 근데 그게 테스트가 진행이 돼서 오케이 사인이 되면 연 1000억 매출을 하고 있는 회사에 제가 제품을 런칭을 하게 돼요. 연 1000억이면 작아요, 커요? 요즘에 한 달에 막 100억씩 버는 분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연 1000억 매출이라 그러면 놀라지도 않은 분들이 되게 많아요. 연간 1000억 매출하는 회사가 일단은 한국이 오픈돼 있고 일본, 미국, 대만, 인도네시아, 그 다음에 베트남이 오픈돼 있고 10월 달에 중국 청도에 오픈을 합니다. 그러면 전 세계가 글로벌로 이제 이미 나간 회사가 매출이 1000억이니까 5천억이 괜찮은 회사잖아요. 제가 이제 두 번째 제안서를 넣었어요. 제안서를 넣은 이유는 뭐냐? 사업자들이 돈을 벌게 할 수 있는 정말 똘똘한 툴이 있어야 된다. 경영하는 필드 안에서 사무실에서 경영하는 직원들은 잘 모른다. 바깥 세상은. 그런데 이 기계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고 이 기계가 필드에 나갔을 때 잘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교육과 경험치와 노하우를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좋다. 그래서 이 기계를 회사에서 런칭을 하면 참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너무 반응이 좋은데 저 이 한 분이 꼭 현장에 가서 보고 싶은 거예요. 진짜 고객들한테 꼭 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이제 83살 드셨던 목사님을 소개하면 80세 괜찮아요? 근데 최근에 온열 벤츠도 사고 그 다음에 빛치료기도 사고 요실금 3등급 의료기도 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편하니까 저렇게 이제 다 샀는데도 불구하고 불편하다고 한 사람을 결국은 이 기계가 이 사람을 할 수 있느냐 라면서 테스트하느라고 저를 이제 부여에 초대한 거예요. 갔어요. 갔는데 그냥 말하지 않았어요.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하나씩 나눠 끼고 제가 하는 테스트만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원은 잘 되세요. 이거 제일 먼저 기본이 우리가 고객을 내 사람을 만들 때 그냥 무턱대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스 브레이킹이라고 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열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여는 사람이 돼야 되니까 이제 질문을 합니다. 소원은 잘 되세요. 잘 먹고 잘 싸냐 이걸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체중이 급격히 변화한 적이 있느냐. 근데 목사님이 83세 목사님이 35kg예요. 키로수가 35, 여자분인데 키로수가 35kg니까 초등학생이죠. 키도 조금 자그마하시지만 35kg는 어른인데 너무 작죠. 그죠? 그래서 체중을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최근에 4kg가 쪘다는 거예요. 4kg. 그래서 35kg에 4kg가 쪄서
그렇다는 얘기는 이분이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뭘 먹으면 흡수가 잘 된다는 뜻이 안 된다는 뜻이 안 된다. 흡수 기능이 안 된다 이 뜻이에요. 그럼 뭘 먹어도 흡수가 안 되니까 겨우 살아가는 데만 내 몸이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겨우 살아가는 겁니다. 자연치유가 되려면 제가 어떻게 말씀드렸어요?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살려내려고 애써야 된다고 자연치유력이 높아진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목사님은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애써서. 그다음에 혹시 운동을 잘 하는지도 여쭤보시고 고객이 오시면 이런 체크리스트를 요걸 만드세요. 요거를 체크리스트를 요걸 하나 내 나름대로 체크 포인트를 옆에다 적어놨다가 자꾸 이걸 외우려고 하면 잊어버리니까. 왜냐면 고객들은 나한테 관심 있는 사람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체중의 변화는 그동안 있었는지 무슨 운동을 하시는지 그 다음에 호르몬 체계는 지금 폐경기인지 아니면 생리통이 있었는지 처녀 때 이런 것들도 많이 물어보시라는 거고요. 변비는 있는지 변비가 만병이 근원인 거 아시죠? 뇌청장청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장이 깨끗해야 뇌도 맑아요. 그렇기 때문에 변비가 있는지도 꼭 체크하시고 야간에 아픈 사람이 있어요. 야간 멀쩡할 때는 낮에는 괜찮은데 야간에 아픈 사람이 있으면 가만히 있는데도 아픈 사람은 가만히 있는데도 아픈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신경이 병든 사람이에요. 근데 움직일 때 아픈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근육이 병든 사람이에요. 차이점이 있어요. 가만히 있는데도 나는 너무 아프다는 사람은 신경까지 아프기 때문에 신경은 제가 회복되려면 최대한 몇 개월 걸린다고 얘기했어요. 8개월이 걸린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럴 때는 영양 공급도 잘 돼야 되고 흡수도 잘 돼야 되고 마음 상태도 좋아야 되고 전신의 상태가 좋은 상태에서 그렇게 신경이 8개월 있다가 회복되는 거지 그냥 가만히 있다고 해서 신경이 회복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야간에 통증이 있는 사람은 대부분 신경의 문제가 참 많아진 사람들이 야간에 통증이 많아요. 수술로 핀이나 나사를 심었는지도 여쭤보세요. 허리 통증이 왔다고 하는데 그것도 묻지도 않고 그냥 막 내 나름대로 허리를 막 민다 그러면 그 사람 더 망가질 수도 있습니다. 혹시 수술을 했는지 핀이나 나사가 있는지 그 다음에 체온 유지는 잘 되는지를 꼭 물어보세요. 자, 그 83세 목사님을 나 여쭤보지도 않아도 여름에도 양말을 신으셔도 발이 엄청 시려우시죠? 여름에도. 그럼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내가 살아가려는 반응만 지금 해. 살아내려고 하는 반응이 없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손으로, 발로, 머리로 가는 피가 안 흘러요. 그리고 늘 잠을 못 주무시죠? 물어봤어요. 당연하지 않겠어요? 머리로 피가 안 가는데 잠을 잘 잔다. 그런 사람은 참 속이 편한 사람이겠죠. 잠이 안 올 것이다. 손이 저리고 힘들 것이다. 발이 냉짐 때문에 너무 힘들 거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쩜 그렇게 잘하니? 잘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당연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당연한 것도 체크를 안 하고 내 사람을 관리하려고 하니까 자꾸 매출도 일어나지도 않고 나를 신뢰를 못하는 거니까 체온 유지가 잘 되는지도 여쭤보시고 동작 중에 아픈가를 꼭 물어보세요. 가만히 있을 때는 신경이 아픈 거고 움직일 때 아픈 건 뭐가 아프다는 거예요? 근육하고 인대가 문제일 때 아파요. 가만히 있을 때도 아픈 건 신경이 문제니까 테스트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체크리스트를 하실 때 그다음에 수중 뇌증이 있는지 복식호흡은 잘 되는지 복식호흡을 테스트하려고 하면 누워보세요. 누운 상태에서 이렇게 보시면 여자분들이 깔딱깔딱 여기만 숨을 쉬어요. 누워있을 때. 그럼 여기 복식호흡이 전혀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뭘 제일 먼저 해야 된다? 복식호흡을 먼저 시켜야 통증이 건강됩니다. 그러니까 복식호흡을 잘 되는지 한번 보시고 두피를 만져보세요. 원래 어렸을 때는 여기가 대천문이라고 해서 손구멍이 있다고 얘기했죠. 아기 때. 우리는 어른이니까 손구멍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다쳤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여기는 숨을 쉬어야 됩니다. 그런데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세상에 찌들다 보니까 여기가 딱딱하게 굳어서 머리 빗으로 했을 때 감각이 없으신 분들이 되게 많죠. 그래서 그 모성 건막 두피가 딱딱한지 딱딱하다
60호흡이 안 되고 있고, 딱딱하다는 이야기는 여기가 제가 뭐라 그랬어요? 전신의 근막의 뿌리라고 그랬죠. 전신의 근육을 감싸고 있는 근막의 뿌리가 여기다. 여기를 열어줘야 전신의 근육이 자연스럽게 열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두피가 딱딱한지를 꼭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50견 환자나 뭐 이럴 때 가동 범위를 꼭 체크를 하셔야 돼요. 설명을 드릴게요. 50견 환자가 우리 여기 대표님이 있는데 이렇게 안 올라가. 30도 각도가 안 올라가는 분이 있어요. 30도 각도가 안 올라가는 분은 극상 근육의 문제예요. 와, 어렵죠, 그죠? 극상 근육이 어딘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았는데, 자, 극상근의 문제고 90도가 안 되는 사람은 소원근의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180도가 안 되는 사람은 견갑 하근의 문제예요. 그런데 50견 환자는 다 에브리바디 다 똑같이 50견이라고 이야기해요. 50견이든 동결견이든 회전근개 파열이든 그 다음에 석회, 석파가 됐든 다 똑같아요. 원인은 다 똑같아요. 뭐다? 극상근, 소원근, 견갑 하근이 흐르지 않기 때문에 어깨에 병이 오는 거예요. 그럼 그게 어딘지를 이제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 옷을 벗어야 되는데 오늘 날씨가 추워갖고 제가 이제 히터를 틀어놨는데, 극상근은 어디에 있냐 그러면 여기 위에 덮어져 있는 근육을 극상근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극상근이 모든 통증의 원인이, 그 다음에 삼각근, 제가 어제 백신 맞았는데 똘똘하죠? 어제 백신 맞고도 이랬어요. 어제 백신 맞고도 이렇게 멀쩡하잖아요. 그죠? 제가 보여드리려고 한 게 아닌데. 자, 극상근이 여기에 있는데, 여기에 있는데, 통증이 대부분 여기에 와요. 삼각근에. 어깨 통증은 여기에 와요. 근데 항상 제가 말씀을 드렸죠. 통증이 오는 것은 현상이다, 현상. 요거는 현상이다. 원인은 딴 데 있다. 총을 빵 쐈어요. 그럼 빵 쏴갖고 맞은 데는 현상이에요. 근데 누가 원인이에요? 총이 원인이잖아요. 대부분 어깨 통증은 여기에 와요. 여기에 오는데 원인은 다 다른 데 있다. 숟가락질이 안 돼요. 머리 빗을 수가 없어요. 빗질이 안 돼요. 양치질이 안 돼요.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럴 때 이제 우리 원장님, 숟가락질이 안 돼요. 양치질도 안 돼요. 머리 빗질도 안 돼요. 이러면 내가 무슨 생각을 해요? 아, 저 사람 극상근의 문제구나. 이게 딱 파악이 돼야 갑질하면서 원장님 노릇을 할 수 있어. 근데 상대가 아프다고 하는데 어깨 아프면 계속 어깨만 문질러 봐야 나도 힘들고 상대도 효과가 크게 없으면 다른 샵을 또 끼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동 범위를 꼭 체크해야 돼요. 자, 허리가 아픈 사람이 왔어요. 허리가 아픈 사람. 저 앞으로 숙여보세요. 뒤로 숙여보세요. 이런 것들을 하셔야 된다. 손을 이렇게도 해보세요. 손을 이렇게도 해보세요. 이런 것들이 다 체크 방법인데, 어깨 아픈 사람들이 이런 것도 다 안 돼요.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이렇게 하는 것도 안 되고, 다 안 되잖아요. 그죠? 이런 가동 범위를 체크한 다음에 나름대로 50견의 사람은 뭐뭐뭐 체크해야겠다. 이런 것들을 체크한 다음에 고객을 관리해야 그 사람이 내 사람입니다. 그럼 이렇게 허리를 못 구부려. 앞으로 못 구부린 사람은 간의 기운이 떨어졌을 때 앞으로 허리를 못 구부려. 그럼 이 사람은 제일 먼저 어떻게 했나? 간에 에너지를 넣어줘야 돼. 뒤로 젖혀지는 걸 못하는 건 뭐냐? 요추 1번이 흐르지 않기 때문에. 재밌죠? 너무 어려워요? 허리 환자가 그렇게 많은데 이런 테스트를 먼저 해봐야, 옆으로 돌려보고 이런 테스트를 해봐야 그 사람이 가동성이 안 좋은지 이런 걸 알 텐데, 그냥 허리가 아파서 뭐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럼 뭐부터 해야 될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죠? 그거를 오늘은 가동 범위는 이렇게 된다, 이런 체크를 하시고, 자, 누가 와도 이거는 포인트 8가지 포인트는 기본입니다. 어떤 누가 와도 기본 포인트를 알고 계셔야
순서는 좀 뒤바뀌셔도 돼. 맞죠? 순서는 조금 뒤바뀌더라도 내가 8개의 키포인트를 알고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을 내 사람으로 완벽하게 만들 수 있는 포인트점을 내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8개는 내가 사람을 살리는데 꼭 필요한 필요점이니까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기량이라고 해요. 기량이라고 하는 게 뭐냐? 목이 아파서 왔어. 목이 아파서 왔으면 목은 상상을 해보세요. 이 무거운 목을, 이 무거운 머리를,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게 머리죠. 이 무거운 머리를 척추, 경추뼈가 이렇게 받치고 있어요. 그런데 경추뼈 7개 중에 물령뼈가 없는 뼈가 몇 번이라고 그랬죠? 1, 2번. 교육이 뭐라는 거야? 목뼈가 7개가 딱 있어요. 그런데 이 무거운 머리를 받치고 있는 목뼈 중에 1, 2번 사이에 물렁뼈가 없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목뼈는 대부분 여기가 문제가 와. 증상이. 근데 현상은 다 여기 오는데 원인은 다 어디라 그랬어요? 목뼈 1번, 2번이 문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디스크예요, 협착증이에요, 경추가 뭐 대추혈이 문제예요, 막 그렇게 해도 뭐만 잘 풀어주면 된다? 1, 2번만 잘 풀어주시면 된다. 이런 것처럼 목이 이렇게 있어요. 목이 있으면 이 무거운 목을 사방, 팔방에서 지탱해줘야 되지 않겠나요? 상상 그냥 해보세요. 저 삼각다리 잠깐 볼게요. 이 카메라로 지금 삼각다리로 휴대폰을 지금 저렇게 거치하고 있잖아요. 휴대폰이 머리라고 생각하니까 쟤도 삼각다리가 다 달게 하듯이 이 무거운 머리도 사방에서 받치고 있다는 거죠.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기량이라고 이야기해요. 아, 나는 어깨가 여기가 아파요. 여기 날개 축지. 날개 축지 아픈 사람 너무 많죠. 이 날개 축지가 아픈 사람을 날개 축지만 갖다가 케어를 하니까 그 사람이 안 낫는 거예요. 그 반대편을 꼭 생각해 줘요. 이 반대편이 대흉근이고 요 근육을 잘 풀어줘야 오히려 여기를 안 풀어줘도 아픈 데를 안 풀어줘도 여기만 풀었는데 목이 안 아픈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다. 여기 인체를 보시면 귀서부터 옆라인을 딱 썼을 때 이 귀서부터 발 뒤꿈치까지가 일직선이 돼야지만 우리가 중력선 안에 들어가 있다 이 뜻이에요. 이게 일직선이 딱 돼야지만 이 귀서부터 발 뒤꿈치가 일직선이 딱 돼야지만 안 아픕니다. 그런데 일직선이 안 되니까 다 균형이 밸런스가 깨져서 대부분의 모든 자격증을 체형관리사 자격증이라고 하죠. 그래서 다 체형이 틀어졌다는 얘기 그래서 하는 거예요. 우리는 머리도 나와 있고 목은 들어갑니다. 머리는 나와 있고 목은 들어갔다가 다시 흉추는 나와 있고 허리는 들어갔다가 엉덩이 나왔다가 허벅지 들어갔다가 그 다음에 여기 종아리 나왔다가 발뒤꿈치 다시 나가죠. 우리 이걸 만목선이라고 하는데 이런 선들이 정확하게 있어야지 우리는 건강하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아픈 점만 생각하지 말자. 아픈 점 말고 반대편도 항상 생각하는 것을 우리는 기량이라고 이야기하고요. 혹시 허리가 아픈 사람이 있어요. 오늘 이제 제가 허리에 대해서 해드릴 건데 허리 아픈 사람은 여기가 아프잖아요. 허리가 아프면 제가 밴드에 노래도 갖다 올려놨어요. 허리가 아프면 여기에 요방형근이라는 여기가 아파요. 여기가 아파요. 근데 여기만 계속 문질러주면 허리 낫지 않습니다. 여기는 만지지 말고 오히려 소장을 풀어주면 훨씬 더 허리가 가볍습니다. 그렇듯이 허리는 요방형근이 주범으로 아파. 여기가 주범으로 아픈데 반대편 장요근이 풀어주는 거예요. 무릎은 여기서 답 나와요. 무릎 아픈 사람 너무 많잖아. 무릎이 아픈데 무릎은 여기 대퇴사직근이라고 해서 앞에 허벅지가 대퇴사직근입니다. 대퇴사두근인데 여기 무릎이 여기에 대퇴직근이라는 근육이 있어요. 이 근육이 움직여야 무릎에 있는 연골에 영양분도 들어갔다가 산소도 들어갔다가 쓰레기도 나와요. 여기 있는 근육이 딱 달라붙어서 움직이질 않으니까 여기 연골에 산소하고 영양소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무릎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무릎이 아픈 건지
아니면 장경인대가 여기 옆라인 여기가 소통이 안 돼서 무릎이 아픈 건지. 그 다음에 십자인대라는 얘기는 여기 안에 십자인대가 있어요. 무릎에. 여기가 아파서 이 사람이 무릎 통증이 왔는지 저 속 안에 관월 연골의 문제라서 문제가 관절이 아픈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냥 관절이 아프고 무릎 아프다고 하면 다 똑같이 취급하니까 어떤 사람은 여기고 어떤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무릎은 답이 여기. 무릎 치료 포인트는 여기입니다. 허리 치료 포인트는 저거예요. 그 다음에 장요근은 어디에 있냐? 허리가 아프다 그러면 여기 장요근은 여기에 있는데 요거는 어디하고 연결되어 있냐면 작은 창자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작은 창자가 움직이지 않으면 확 아픕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소개해 주신 선생님이 이렇게 뜯어서 배꼽 있는 데를 이렇게 뜯어서 30도 각도로 빽 돌렸죠. 그죠? 그게 뭐냐면 소장을 열어주려고 허리를 그래서 낳게 하는 거예요. 그럼 허리를 이거를 빽 돌려서 이렇게 하는 것들을 조금씩 수비를 좀 배우고 있으면 허리가 안 아프게끔 할 수 있다. 자, 옆구리가 아픈 사람이 있어요. 옆구리가 아프죠. 그럼 이제 옆구리를 막 마사지 해줄 수 있지 않겠어요? 그죠? 옆구리는 이렇게 생겼어요. 근육이. 이렇게. 옆구리 근육은 이렇게 빗살 무늬로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가 오고라붙어서 옆구리가 아픈 거예요. 여기가 오고라붙으면 여기하고 연결되어 있는 얘네들이 다 연결되어 있어서 이렇게 돼요. 오자다리. 오자다리는 여기가 오고라붙어서 라인으로 이렇게 됩니다. 그 오자다리를 빨리 풀고 싶다고 어디를 풀면 돼요? 여기 옆구리 전거근을 풀면 되는데 이 전거근은 외복사근하고 능형근하고 연결되어 있다. 외복사근이 어디냐? 다 여기다고 생각하면 돼. 여기 뒤하고 연결되어 있으니까 여기하고도 연결되어 있고 얘는 경추 5번에서 7번 어디예요? 여기죠. 그죠? 여기에 있는 장용신경 라인에서 전거근으로 가는 여기를 열어주는 신경이 내려가. T자봉으로 했을 때 T자봉으로 여기 쇄골 어딘가를 눌렀을 때 배가 덜덜덜덜 떨리는 거 느끼셨죠? 이게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쇄골이 너무 중요하고 사각근 푸는 게 너무 중요하다고 얘기한 것이 여기만 풀어주는데 배가 다 풀린다는 거야. 배가 다 풀린다는 이야기는 여기하고 연결된 모든 근육이 다 열리니까 허리가 안 아프고 무릎이 안 아프고 자동적으로 이렇게 착착착착 진행이 된다. 라는 게 이런 포인트를 우리는 기량이라고. 사람은 다 어떻게 된다? 연결돼 있다. 그 연결돼 있지만 포인트를 제대로 알면 남보다 쉽게 그 포인트를 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자, 아프다라는 거는 현상이지만 균형을 늘 체크하시는 게 우리가 사람을 치료하는 데 첫 번째다. 어려워요? 네. 엄청 어려워요? 어렵죠, 그죠? 제일 쉬운 게 뭐였지? 이건 뭐 그렇다 치더라도 허리는 아픈 건 여기가 아프지만 소장이 되게 중요하구나 외우시면 돼요. 자, 한 번에 사람을 좋게 하는 데가 어디다? 상체는 이쪽 어디에 있더라? 하체는 여기에 있더라 라고 하는 게 다 그래서 제가 이런 측면에서 그렇게 포인트를 만들었어요. 횡격막이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컴퓨터가 고장이 나면 한 번에 리셋하잖아요. 다시 부팅하는데 사람은 칼로 이렇게 했다가 죽였다 살릴 수가 없고 횡격막이 인간을 가장 리셋하는 첫 번째 횡격막. 자, 여기가 횡격막이에요. 다 횡격막 갖고 오셨잖아요. 그죠? 횡격막이 딱 있으면 식도가 아래로 내려와 있어요. 식도가 아래까지 내려와 있어요. 식도가 여기까지 내려와 있어요. 횡격막 아래까지. 그래서 여기가 복식호흡이 안 되는 거, 여기가 딱딱하게 굳으면 식도가 말려서 위로 올라가. 그래서 뻑뻑거리는 거예요. 역류성 식도염 걸린 사람들은 치료 방법 없습니다. 어떻게 해줘야 돼? 식도를 아래로 내려줘야 되는 거예요. 올라붙어 있는 거예요. 원래는 횡격막보다 식도가 아래로 내려가 있어야 되는데 이 횡격막 있는 데가 딱딱하게 근육이 굳어서 노화가 돼서 이 식도가 위로 올라붙은 거예요. 그런데 뭐 약 먹어봐야 되겠습니까? 절대 안 돼요. 이걸 늘려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늘리려고 그러면 어디를 늘려야 된다? 횡격막을 일단 벌려줘야 된다. 우리가 횡격막을 열어서는 마사지 할 수 없으니 신경의 뿌리가 어디냐 그러면
경추 5번에서 7번이라. 그래서 목이 너무 중요해. 헤어큐를 살 거야, 안 살 거예요? 어려워. 결론은 왜 이렇게 어렵냐? 어렵냐? 근데 답은 뭐예요? 헤어큐를 갖다가 배든가, T자 봉으로 찌르든가, 아무튼 계속해서 신경이 살아날 수 있도록 나를 알려주는 게 가장 좋겠죠. 자, 횡격막 아래 심장도 있고, 폐도 있고, 소장도 있고, 간도 있고, 위도 있고, 비장도 있고, 다 있어요. 오장육부가 다 횡격막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에 장기가 다 있으니까 쟤는 뱃속에 간도 있고 심장도 있고 폐도 있는데 조금 사이즈가 작죠 제가. 그죠? 그 얘네들이 다 오글오글하게 이렇게 있는 거예요. 자, 우리 몸에는 고갑이라는 게 있어요. 고갑. 뇌에는 뇌압이 있습니다. 눈에는 안압이 있어요. 왜 그러냐? 뇌는 뇌수막이라 해서 물 위에 뇌가 좌뇌 우뇌가 이렇게 떠 있어요. 얘가 균형 감각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안 되죠. 그럴까봐 적당한 압력을 줘서 이 뇌가 좌우가 밸런스가 잘 맞도록 한 압력을 넣어놨단 말이에요. 눈도 마찬가지로 눈의 압력이 적당한 압력이 필요한 것은 눈 아래 위치를 정확하게 이렇게 잘 바라볼 수 있도록 하려고 눈 아래 안압이 있는 거예요. 고갑은 또 뭐가 있어요? 장이 서로 이렇게 균형이 생겨갖고 자기 위치에 있어야 되겠죠. 그 위치에 균형과 감각을 놓게 하는 게 고갑이에요. 이 세 가지가 우리 몸에 반드시 고갑이 있고 뇌압이 있고 안압이 있어야 된다. 내장기들의 힘의 균형을 담당하는 친구가 고갑인데 이 고갑을 어떻게 준다? 잘 얘네들 장기가 균형 있게 밸런스 있게 해주려고 그러면 횡격막이 제 위치에 있어야 된다. 횡격막이 너무 중요하죠. 혹시 그거 한번 해볼까요? 자, 코로 일단은 숨을 들여 마시고 눈을 감으시고 코로 숨을 들여 마시고 코로 숨을 들여 마신다 했더니 어깨가 올라오시는 분은 지금 폐호흡, 가슴 호흡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어깨는 가만히 있고 배가 빵빵해지도록 코에다가 이 호흡을 한번 해보시고 천천히 입을 통해서 후 천천히 입을 통해서 후 혹시 호흡만 하는데도 통증이 경감됩니다. 이유를 설명할게요. 횡격막이 열리면 650개의 근육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650개의 근육이 움직이면 근육 속에 있는 혈관이 수축이완되면서 혈액순환을 하게 돼요. 혈액순환을 한다는 이야기는 결국은 흐르기 때문에 통증을 경감시킬 수 있는 효과가 그래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 오시면 늘 워워워 할 수 있도록 복식호흡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하고 부분을 관리를 해줘야 내가 그 사람한테 좋은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650개 근육이 횡격막을 통해서 이완되기 때문에 횡격막이 너무 중요해요. 근데 횡격막은 경추 5번에서 7번의 횡격신경을 통해서 횡격막으로 한쪽은 심장 위로 이렇게 갑니다. 한쪽은 이쪽으로 가요. 오른쪽 어깨가 아픈 사람은 간이 아픈 사람입니다. 오른쪽 어깨가 아픈 사람은 간의 에너지가 떨어진 사람이 오른쪽 어깨가 아파요. 그러면 이 사람이 왼쪽 어깨가 아픈지 오른쪽 어깨가 아픈지도 여기서 답이 딱 나오죠. 오른쪽 어깨는 간의 에너지가 떨어진 사람, 간이 과부하에 걸린 사람, 간이 많이 피곤한 사람들은 오른쪽 어깨가 아프고요. 왼쪽 어깨가 아프신 분은 위하고 심장을 타고 내려가요. 횡격신경이. 그래서 위하고 심장 기능이 조금 약하신 분들은 왼쪽 어깨가 아파요. 어깨가 아픈 것도 근육이 회전근개가 됐든 뭐가 됐든 이런 것도 있지만 결국은 장부로 봤을 때는 한쪽은 간이고 한쪽은 위하고 심장. 그래서 심장이 약하신 분들이 왼쪽 어깨가 아파요. 근데 아까 기랑이라고 제가 그랬죠. 왼쪽 어깨가 아프다고 해서 왼쪽만 아픈 것이 아니라 반대편도 항상
아시겠죠? 자, 경추 5번에도 7번 횡격신경이 나오는데 어디를 타고 간다? 쇄골 라인, 사각형 라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복식호흡을 굳이 하지 않아도 이 미세 전류기로 갔다가 쇄골을 봐주고 사각근 라인을 도와주면 저절로 복식호흡을 하게 만들어서 횡격막을 열리게 만들어서 근육이 650개를 움직이니까 근육이 움직이니까 근육이 강화가 되죠. 근력 강화가 되니까 예전보다 체력이 좋아졌다는 이야기를 그래서 많이 듣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자, 왼쪽 어깨는 심장이니까 혹시 주변에 혹시 내가 어깨가 나는 왼쪽이 아프네 그럼 내가 심장이 약하진 않는지 체크해 보시고 심장에 기운을 넣어주는 쪽으로 먼저 그분을 관리하시면 너무 좋겠고 오른쪽에 간이 아프신 분은 오른쪽이 아파요. 간이. 그러면 간이 지금 과부하에 걸려있는 그 사람한테 먹는 섭생이다. 이런 것들도 같이 알려주면 너무 좋겠죠. 그죠? 그리고 간 디톡스 한다고 요즘에 다 난리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분은 오른쪽 어깨는 간하고 영향력이 있으니까 뭔가 식품을 드시려고 지금 생각하고 계시다 그러면 간에 에너지를 이렇게 넣어주고 간에 나쁜 기운을 빼주는 그런 간 디톡스를 진행하는 것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랑 그냥 이거 좋으니까 먹어보라고 조금만 먹으면 안 되니까 과하게 먹어야 되니까 한 달에 한 200만 원씩 먹어야 된다고 막 칼을 끌고 막 이러면 어떻게 돼? 별로 좋은 현상들이 안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뇌가 죽으면 뇌사 상태라고 그러죠. 뇌사 상태를 식물인간이라고 하죠. 식물인간은 왜 식물인간일까요? 식물처럼 가만히 있기 때문에 식물인간입니다. 식물인간이는 식물처럼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식물인간이고 뇌사 상태. 뇌사 상태에 대해서 죽지 않아요. 장기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죽습니다. 그러니까 뇌보다 더 중요한 게 뭐다? 내장기라는 게. 그 내장기에 균형과 밸런스를 맞춰주는 첫 번째 셋업할 수 있는 게 횡격막이다. 이 횡격막을 마사지는 해줄 수 없으니까 평상시에 내가 복식호흡을 해주면 좋고 틈틈이 T자공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미세 전류기로 경추 있는 데를 긁어주시고 경추 5번에서 7번이 뿌리니까 긁어주시고 그 다음에 사각근 라인, 쇄골 라인은 뭐냐? 왜 일로 내려가니까 신경이 내려가니까 이렇게 풀어주시면 언제나 내가 호흡하는 거랑 똑같은 내용입니다. 쉽죠? 이런 거 아무것도 몰라도 된다. 이거 아무것도 몰라도 되는데 이 횡격막의 뿌리가 경추라는 것만 알면 아 내가 최소한 뭐 헤어큐라는 단일 제품이라도 내가 배기용으로 배고 다니든 뭘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시죠? 남한테 이게 관리해달라고 하는 것도 되게 요즘 어려우니까. 두 번째 기량했고요. 두 번째가 횡격막이었어요. 8포인트 중에 세 번째가 근막입니다. 한의원에서는 경락이라고 이야기해요. 한의원에서는 경락. 경혈점 들어보셨죠? 혈점 365개 혈점이 있다. 그럼 이제 버스 정류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경락은 버스가 가는 버스 노선이 경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예전에는 경락이 근막인지 몰랐어요. 최근에 과학자들이 예전에 한의원에서 경락이라고 했던 그것이 해부학을 통해서 보니까 근막하고 동일하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최근 이론이에요. 그러면 근육의 배터리를 감싸는 근육의 배터리 우리가 내 몸에 DNA 배터리도 있었고 세포막 배터리도 있었고 미토콘드리아 배터리도 있었고 가장 큰 배터리가 근육 배터리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 근육 배터리를 감싸고 있는 친구가 근막이고 그 근막은 최근의 이론이 경락이랑 동일한 곳이다 라고 이제는 현대 과학자들이 이렇게 밝혀내고 있어요. 그럼 이 근막에도 신경이 흐르겠죠. 이 근막에도 혈액이 흐르겠죠. 그죠? 그것이 안 흘러서 가동 범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깃덩어리가 이렇게 있어요. 고깃덩어리를 둘러싸고 있는 근막을 우리는 근막이라 그 근막이 쪼그라붙었어. 오그라졌어. 그럼 속안에 있는 근육이 당연히 오그라지겠죠. 그러니까 근육까지를 우리 범위 내에서 건드리지 말고 어디를?
근막만 건드려주면 얘가 어떻게 해요? 활개를 피겠죠. 쪼그라진 것이 활개를 피면서 신경도 흐르고 혈액도 흐르니까 그래서 건강해집니다. 그래서 이게 근막의 결국은 경락이었는데 이 버스 노선이 경락이라 그러면 버스 정거장은 경혈점이잖아요. 그래서 한의원에서 침 놓는 데를 우리는 경혈점에다가 침을 놓는 건데 침을 놓다 보니까 뭐가 생겨요? 전류가 생기고 그 전류를 갖다가 이 근육에다가 저장하는 게 근육 배터리인 거예요. 근막은 경락이다. 저는 요즘의 이론이니까 꼭 기억하시고요. 근육과 내장을 내장도 근막으로 감싸 있어요. 그럼 우리가 하는 역할이 뭐냐? 피부 관리샵 원장님들이 롤핑을 한다거나 롤핑을 하죠. 이렇게 살을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파스요법 하죠. 파스. 어떤 트레이너들은 여기다 막 파스를 엄청 많이 발라주잖아요. 이렇게. 근데도 어깨가 안 올라갔던 사람이 어깨가 확 올라가고 이러죠. 트레이너 중에는 파스 붙이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자기장을 붙이는 사람도 있고 마사지 하시는 분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런 건 다 어디에 있냐? 근막을 좋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거지. 그러니까 니께 기술이 좋고 내께 기술이 더 좋다 이게 아니에요. 근막의 이론으로 해서 함께 뜯어주기만 하면 근막하고 근육하고 붙어있는데 얘가 오그라 붙어있으니까 쪼그라 붙어있으니까 이걸 뜯어주는 역할만 하면 지가 알아서 신경과 혈관이 흐르니까 그러면 근육과 내장은 뭘로 이루어져 있냐? 콜라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럼 이제 콜라겐 장사꾼들 콜라겐 팔 자신 있죠?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야기해서 콜라겐 이야기를 하면 근막의 원료가 콜라겐인데 내 몸에서 콜라겐이 부족하지는 않는가? 그래서 요즘에 홈쇼핑을 틀기만 하면 무슨 콜라겐 대세 예쁜 애들이 다 나와갖고 나 이 콜라겐 먹고 예뻐졌다고 다 선전하니까 천정부시도 콜라겐 사 먹고 있고 그동안에 관절이 아팠을 때는 글루코사민을 먹고 MSM을 먹고 콘드로이친을 먹었던 어르신들이 세상에 콜라겐을 먹고 뼈도 탄탄해지고 근육도 탄탄해졌다고 하는 어르신들이 되게 많죠. 그래서 이 콜라겐이 굉장히 근막이 교차가 됐으니 이렇게 근육을 감싸고 있다는 것을 해박적으로 이제 다 증명이 됐고요. 근막을 경락이라고 하니까 우리 늘 경락 들어보셨죠? 피부 관리샵 원장님들이 다 하는 말이 경락 마사지 한다고 얘기하잖아요. 경락. 우리 몸에는 12개의 경락이 있습니다. 몇 개? 120개도 아니고 12개니까 얼마나 쉬워요. 그죠? 발에서 위로 올라가는 음의 경락이 6개. 손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양의 경락이 6개가 있어요. 그럼 손에서 경락은 밑으로 테크닉을 해주시면 되고 발에서는 위로 올려주시면 돼요. 그럼 이제 기의 흐름이 되는데 세상에 이런 게 있어요. 12개의 경락 중에 11개가 횡격막을 지납니다. 너무 쉽죠? 그래서 횡격막은 사람을 한 번에 다시 리셋시키는 곳이다라고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경락, 백과, 근육학, 신경학을 동시에 풀어서 이렇게 해주는 강의는 세상 천지에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이해하시라. 이해. 횡격막인데 왜 횡격막이 더 중요하냐? 12개의 경락 중에 11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여기 엄청 중요하죠. 그죠? 그리고 나머지 한 군데가 어디냐? 오금쟁이로 지나가요. 여기. 위중. 그러니까 혈자리는 위중이라는 혈자리예요. 오금쟁이, 발뒤, 여기 무릎 뒤에 여기가 막히면 일단 쪼그려 앉는 거를 못하잖아요. 양반 다리를 못해요. 그랬을 때 11개는 일로 지난다. 1개는 일로 지난다. 그럼 내가 사람을 건강 카운셀러를 적어도 할 사람이라 그러면 그 정도는 내가 지식적으로 알고 있었을 때 상담하는데도 큰 무기가 될 수 있잖아요. 그죠? 12개의 경락 중에 11개가 지난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횡격막이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리셋 포인트다. 그 다음에 자 우리가 폐경락이 있어요. 폐경락이 중부라는 혈자리 여기 있어. 가슴이 있는데 그러니까 뭐 혈자리는 잘 몰라도 패치 그냥 딱 붙이면 그 자리에 다 가 있어. 어느 순간에 중부라는 경락에서 시작해서 우리 가슴 밑에 간경락, 기문에서 끝나요. 이 12개의 경락이 하루에 50
50번 회진을 합니다. 12개의 경락이 하루에 50번 순환을 해요. 본 적은 없어요, 제가. 전문가들이 50번 순환을 한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폐가 중요하고 간, 경락, 기문의 혈자리가 되게 중요한 건데 근막에도 신경과 혈관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역할은 미세전류기가 하는 역할, 피부관리샵 원장님들이 하는 역할, 도수 치료자들이 하는 역할, 지압하는 사람들이 하는 역할은 뭐냐? 근막을 뜯어주는 역할을만 하면 되는 거예요. 지가 알아서 신경이 흐르고 혈관이 흘러서 지가 알아서 자연 치유력이 좋아지는 거니까 롤핑하는 것도 그 방법이고 파동요법, 요즘에 파동 많잖아. 뭐 움직이는 거 이런 거. 이런 것들도 다 근막 테라피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들어 올리는 거, 아예 잡아서 이거 손으로 잡아서 이렇게 뜯어 올리는 거 이런 것들도 다 근막 테라피의 하나. 그 다음에 이렇게 흔들흔들 해주는 거 이런 것들도 다 잡아주는 거 다 근막 테라피의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뭐 내가 아로마를 발라서 테크닉으로 터치를 해주는 것도 다 근막에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포인트예요. 아파, 다 아파. 이제 안 아파, 그죠? 다 아파. 그러니까 막 이 제발 이거 아픈 것만 없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피부가 있습니다. 피부가 이렇게 있으면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여기 고깃 덩어리가 있어. 피부가 딱 있으면 천층 근막이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지방층이 있고 심층 근막. 우리는 여기까지만 해주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우리가 해야 될 롤핑이나 이런 것들은 여기까지만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심층이라는 근육에서 아파요. 통증. 우리가 아는 통증은 심층이 아픈 거예요. 이거를 흔들어주는 친구는 뭐다? 생체 장기밖에 없습니다. 손 테라피를 한다거나 경락 마사지를 한다거나 파동요법을 한다거나 롤핑을 한다거나 이런 수기 테라피 하는 것들은 여기까지 해주는 역할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거는 신경이 흔들어줘야 흔들리지. 심층 근육의 통증이 유발되기 때문에 우리 미세전류기가 통증에는 흔들준다고 결과치가 다 나오는데 이 역할 때문에 그래요. 그럼 롤링을 하던 아로마 테라피를 하시던 아니면 뭐 지압을 하시던 마사지를 하시던 여기까지도 하고 미세전류기를 끼고 하시면 여기까지 개선이 되는 거예요. 아 여기 샵은 참 신통방통한 샵이네 라고 소문이 나서 줄을 쓰게 된다. 다른 거는 기억 안 하셔도 돼요. 통증을 유발시키는 것은 저 안쪽에 있는 근육이구나. 그럼 저 안쪽에 있는 근육을 어떻게 하면 움직일 수 있을까 할 때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밀착되고 너무 오래돼서 영양분이 그쪽까지 안 가서 다 쪼그라들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뜯어주고 1차적으로 여기까지 뜯어주고 그 다음에 전류를 통해서 심층에 있는 근육이 움직이게 되면 통증이 사라진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될게요. 자, 횡격막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 근막 되게 중요해. 그 다음에 근막이 열리면 뭐가 잘 될까요? 혈액순환은 그냥 자동으로 됩니다. 자동으로. 근데 지금까지 이런 것들은 공부를 안 하고 혈액순환에만 좋은 제품을 굉장히 많이 먹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영양이 불필요하다가 아니라 이런 것들이 수반대 상대에서 좋은 영양분이 들어가면 훨씬 더 좋겠죠. 그다음 귀서부터 복숭아뼈까지 일직선이 되는 이것을 우리 중력선이라고 이렇게 해야 안 아파요. 귀서부터 이 복숭아뼈가 일직선으로 딱 체력이 딱 맞을 때 우리는 아프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근데 나이가 들 때 다 꼬부장하죠. 엉덩이가 뒤로 빠져있는 사람이 되게 많고 그렇게 뒤로 걷는 할머니들도 되게 많으시잖아요. 그죠? 그런 분들이 이렇게 중력선에 들어와 있는지 항상 사람을 관리할 때 이 사람이 진짜 중력선에 들어와 있는지를 체크를 해야 되는데 어르신들이 비가 오려나 어깨가 쑤신다 이렇게 얘기하죠. 아유 오늘 뭐 빨래 걷어라 장독 때 빨리 문 닫아라 이런 거 다 이유가 있어. 이 근막에 기압차 때문에 통증을 느끼는 거거든요. 확실히 쑤신다 이런 얘기는 피순환이 안 된다 이 뜻이야. 그런데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아프기도 하고 이런 걸 어혈통이라고 한의원에서 어혈통이라고 중요한 거 있어요. 요거 기억하세요. 뇌는 2가지 이상 통증을 인지 못합니다. 우리
우리 뇌는 5만 대만 다 아픈데 사실 5만 대만 다 아픈데 뇌가 기억하는 통증을 가질 수는 두 가지밖에 없어. 그래서 오늘 우리 원장님들이 테크닉으로 이 사람을 좋게 했는데 그거는 좋아졌는데 딴 데가 아파요. 이런 얘기 제일 많이 듣죠. 그게 뭐냐, 여기는 이제 통증이 사라졌는데 그동안 인지 못했던 다른 통증이 2위로 구성한 거. 세 번째 늘 스탠바이 하고 있던 통증이 1번이 해결이 되니까 이제 세 번째가 이제 2번으로 온 거야. 나는 니한테 갔다 와갖고 거기는 괜찮아졌는데 딴 데가 아파요.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걸 인지시켜 주셔야 돼요. 사람의 뇌는 두 가지 이상을 통증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고객분 제가 좋게 해드릴 자신 있지만 이걸 좋아지겠다고 해서 이런 것들이 앞으로도 엑스터로 올 수 있으니 그거는 걱정하지 마세요. 라면서 충분히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이걸 안 하니까 왜 나도 몰랐으니까. 그럼 이제 걱정이지. 거기는 좋아졌는데 딴 데가 나빠졌다고 사태질을 하니까 내가 갑자기 소심해져서 의기소침해지. 그러지 마시고요. 뇌는 두 가지 이상을 통증을 인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좋게 해드리지만 다른 데가 또 아플 수 있습니다. 라고 해야 된다. 근막 소통 에너지의 뿌리는 어디라고요? 횡격막. 너무 중요한 게 횡격막. 우리 집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그걸 막아주는 게 누구예요? 지붕이 있어야 되죠. 지붕. 제가 이제 엊그제 평균 나이 75세 광주에 의료기 체험방에 가서 강의를 하는데 평균 나이 75세예요. 괜찮아요? 평균 나이 75세 엄마들이 60명이 앉아 계십니다. 기가 어떻게 될까? 기가. 할머니들 표정을 보면 벌써 기가 다 빠져. 빠져요. 아, 저것이 또 와서 세히 설명하고 칼로 왔구나. 안 상했다고 작정하는 표정이 다야. 그리고 다 이렇게 정확하게 안 봐요. 다 이렇게 봐. 응? 근데 지금까지 체험반 강사들이 남자만 주로 왔는데 그래도 좀 정장을 입고 여자애가 딸 같은 사람이 있다 보니까 신선해. 느낌은 신선한데 그래도 난 안 살 거야 이 표정이. 네가 아무리 이야기를 잘해도 나는 안 살 거라는 표정입니다. 미세조리를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겠어요? 이야, 그죠? 저는 한 번도 PPT를 똑같은 거를 어디 가서는 다 쓴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게 PPT를 만들어서 가는데 첫 칠판이 있어. 칠판. 거기는 할머니도 칠판을 좋아하시고 이런 영상은 벌써 다 자. 그걸 틀어준다고 다 자게 돼 있어요. 눈도 잘 안 보이시니까 이거 언제 그걸 읽어요, 그렇죠? 영상을 틀어준다거나 칠판에다 글씨를 크게 칠판에다가 제가 지붕을 그렸어. 지붕이 횡격막이 그렇게 표현을 한 거지. 지붕 밑에다가 이제 냉장고도 들여놓고 보일러도 깔고 귀뚜라미 보일러도 깔아야 되잖아요, 그죠? 거기에다가 하수구에서 다 잘 나가야 되니까 하수도도 파야 돼. 똥 누는 변기도 올려야 돼. 그러니까 집 구조를 쫙 설명했어. 그 다음에 여기 아무리 집을 잘 지어도 전기 공사가 안 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맞지? 이렇게 엄마 그치? 맞지? 그래서 이 전기선은 벽 속안에 다 숨겨놨기 때문에 엄마들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이 집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전기 배선입니다. 거기에서 흘러나오는 전류가 있어야 어제 효부 며느리가 사준 냉장고도 돌아가고 지난달에 소녀딸이 사준 에어컨도 돌아가고 보일러도 팡팡 돌아가서 샤워도 하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맞지.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필요한 거는 냉장고보다 더 소중한 것보다 전기 코드가 필요해요. 그랬더니 이런 강의 처음 들어봤어요. 그래서 사람의 생명을 지키는 것은 전기입니다. 휴대폰 다 꺼내보세요. 엄마들 그래서 휴대폰 다 갖고 왔어요. 옛날에 유선전화기가 있었다 그러면 요즘은 다 스마트폰으로 다 바꿨어요. 엄마들 요 손에 한의원을 갖고 다닌다 그러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한의원. 그랬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엄마들이 통증이 오면은 한의원에 가서
침 맞으시잖아요. 침을 나무침 맞아요, 금속침 맞아요. 그러니까 엄마들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 금속이지. 한의원에 가시면 요즘에 금속침으로 침을 놔주고 거기다가 전기를 꽂습니다. 그래서 전침으로 다 요즘에 침을 놔줍니다. 맞아요? 다 맞대. 네,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네, 지금 병원에 가시면 통증의학과 옆에는 재활병원이고 재활병원 같은 도수의 요양병원이 코스입니다. 코스. 엄마들이 자꾸 통증 클리닉에 가시면 그 다음 코스는 재활병원으로 가셔야 되고 그 다음 코스는 요양병원에 입원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안 하실 수 있도록 제가 해결해 드릴게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60명이 박수 시키지도 않아요. 손안에 한의원을 넣어드립니다. 잘생긴 한의사도 같이 딸려서 보내드립니다. 그 다음에 통증 치료할 때 빨간색 등을 켜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치료 쏘여주잖아요. 그 기분도 넣어드립니다. 그 다음에 따뜻하게 엄마 아궁이에 앉아있으면 두들짝에 앉아있으면 노곤노곤 좋지요, 그죠? 그런 온돌도 넣어드립니다. 그런 게 어디니? 안마 의자 좋아요. 사위가 사준 안마 의자 너무 좋죠? 너무 좋아요. 그렇다고 타고 다닐 수는 없습니다. 세라젬 매트 너무 좋아요. 그냥 누워있을 때 되지만 오늘 여기 체험방에 오실 때 세라젬 아들이 사줬다고 자랑삼아 타고 넘어 손 들어보세요. 아무것도 없어. 근데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 제품은 손 안에 딱 가지고 다닐 수 있습니다. 점장님 갖고 나오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점장님이 딱 이 회사에 바디큐라는 제품이 있어요. 온연이 들어오면서 빛도 들어오고 미세전류도 들어오는 게 있어요. 그걸 딱 갖고 나가요. 이제 따뜻하게 데펴 놓는 시간이 10분이 예열이. 벌써 다 짠 거예요. 다 따뜻하게 해갖고 나오시죠. 진정에 갖고 오세요. 여러분 딱 갖고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손 안에 여기다 딱 이렇게 손 안에 딱 헤어큐만 해요. 헤어큐. 손 안에 딱 잡아서 여봐요. 손 안에 딱 들어가죠. 그리고 딱 키면 불이 반짝반짝 나와. 빨간불이. 여기다가 앞에 계신 엄마한테 손가락 내미세요. 딱 하면 오메 따뜻하니 오메 뭐가 툭툭툭툭 떨어지니 뭐가 느껴지네. 근데 엄마 목에다 탁 하다 대더니 뭐 이렇게 덜렁덜렁하지. 다른 엄마들이 그거 나도 해보고 싶다고 다 손을 내밀고 그럼 제가 또 일일이 또 다니면서 강의하면서 다 손바닥 내밀면서 하나씩 이렇게 사고 싶다고 딱 생각하는 순간 손 들어보세요. 몇 사람이 사실 거예요? 그러면 저 주세요 안 해. 얼마예요? 이렇게 하면 가격이죠. 한의원 넣어드렸습니다. 잘생긴 한의사 양반도 넣어드렸습니다. 빨갛게 비치는 적외선도 넣어드렸습니다. 미세전류도 넣어드렸고 거기다 온열도 넣어드렸어요. 평생 한의원을 갖고 다닌다고 생각하시는데 얼마면 괜찮겠어요? 그랬더니 원래 의료기 체험방은 다 100여만 원이 넘어요. 근데 작전상 78만 원을 부릅니다. 78만 원이에요. 원래는 저희가 58만 원에 소비자에 팔아요. 78만 원으로 이렇게 띄워놔요. 근데도 뭐라고 하죠, 엄마들이? 싸네. 나도 달라. 오늘 팔로 안 왔어요. 팔로 안 왔으니까 일주일 동안 써보시고 그때 가서 저희 대표님께서 오셔서 원료가 짜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들한테 큰 혜택 주실 거니까 일주일 동안 진짜 효과가 있는지 단디 사용해보고 싶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이렇게 나는 저걸 꼭 써보고 싶다. 그럼 지원장님 여기 써보고 싶다는 엄마들만 명단 적으세요. 다른 분들은 명단 적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순이 엄마, 영희 엄마가 막 눈치 보다가 나도 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그걸 체험시켜드리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그렇게 해서 우당탕탕 50기, 60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짓말하고 있어요? 없어요? 근데 자연스럽게 흘러가서 그렇게 하도록 만들죠. 그죠? 어떤 유통회사에 종사하든 그 정도로 판매 스킬이 있지 않으면 먹고 살기 힘듭니다. 근데 저를 이렇게 데려다가 쓰시면 된다. 저를 데려다가 쓰시면 제가 다 해드릴게요. 분위기 업시키고 사기금 다 하고 카드 결제만 그냥 빨리 점장님들이 카드 받아가고 끊으라고 막 바빠갖고 할 정도까지 제가 해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위기가 엄청 좋았다고 조선일보에 나오겠다고 막 벌써 끝나기도 전에 벌써 이렇게 어르정리 그다음에 이런 데가 다 알려서 저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러듯이 이게 원리상 맞잖아요. 그죠? 횡격막은 지붕이다라고 제가 설명했듯이 지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횡격막의 뿌리는 어디라고? 목이 있다. 목이 너무 중요하죠. 목 푸는 게 너무 중요하죠. 우리 몸을 리셋하는 스위치는 횡격막이다. 고객을 정말 리셋해주고 싶고 고객을 내 사람으로 툭 하려고 하면 그 사람의 횡격막을 먼저 손대줘서 빨리 포인트를 집행하시면 되겠다. 중력선에 들어와 있는지 한번 꼭 보시고 허리가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은 허리가 아프지 않다는 뜻이고 허리가 내가 느껴진다는 얘기는 허리가 지금 아프다는 뜻이에요. 내가 건강하다는 이야기는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내 몸이 느껴지지 않는 게 건강합니다. 내 몸이 느껴지지 않는 것은 어디에 들어와야 된다? 내가 중력선 안에 내 몸에 체력이 들어와 있어야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목이 느껴진다는 건 목이 어떻다? 아프다 이 뜻이에요. 허리가 느껴진다는 것은 중력선 안에 없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목이 느껴지면 거북목이 아니라 C자로 빨리 바꿔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 기본의 리셋이 어디라고요? 횡격막. 모든 키포인트 관리를 횡격막으로 보셔야 치료가 남들보다 빨라질 수 있다. 우리 6장 6부 들어보셨죠? 6장 6부 관심, 비, 배심이라고 다 있어. 우리 본 적은 없지만 여기 다 오글오글 다 5장 6부인데 6장 6부예요. 자, 저걸 좀 꺼주시면 안 될까요? 껐다가 다시 할게요. 덥지요? 이제는 더운 것 같아. 자, 관심, 비패, 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제가 제일 중요한 건 신포로 나눠요. 신포가 무슨 뜻이냐? 아유, 저 양반은 참 신포가 고약해. 그게 신포예요. 신포가 고약하다 할 때 쓰는 게 용어가 신포경락이라고 이야기해요. 신포는 심장을 싸고 있는 보자기를 신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여기가 병든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 여기가. 심장도 근육이 움직이지 않는데 심장을 싸고 있는 심포경락의 흐름도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부정맥 환자가 많고 빈맥 환자가 많고 심장에 박동기를 달아야 되는 사람도 많고 심장에 무리가 생겨서 스탠드 시술하는 사람도 그래서 많은 거예요. 그래서 6장 6부 중에 자, 앞에 있는 장, 그 다음에 부. 자, 장은 음해장기. 요 앞에 있는 애를 잠깐만 자, 보세요. 간, 심, 비, 폐, 신. 심포는 채워져야 돼. 간에도 피가 충분히 채워져야 간이 건강이 돼. 우리 피의 80%는 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간이 어때요? 간을 꺼내보면 빨갛죠. 전체가 다 피예요. 그래서 간이 좋아지려면 뭘 먹으러 가야 돼요? 선지를 먹던, 소간을 먹던, 간의 간 그렇게 먹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심장에 피가 충분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충분히 공급돼야 돼요. 비장, 폐, 산소, 심장, 오줌이 어때요? 심장에서 걸러지죠. 그래서 충분히 여기에서는 들어가 있어야 돼요. 마음도 들어가 있어요. 심포를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는 뭐냐? 양의 기운인데 나가야 돼. 흘러야 돼. 쓸개가 흐르지 않으면, 쓸개즙이 흐르지 않으면 문제가 생겨요. 쓸개즙이 흐르지 않으면 간으로 역류해서 황달이 생깁니다. 그래서 피부가 노래지는 사람 있죠. 우리 이사님이 좀 그 가까이 계시려다가 요즘에 피부가 좋아졌어요. 소장. 작은 창자에 음식물이 들어갔다가 바로 걔는 흘러야지. 작은 창자에 머물러 있으면 썩어버려요. 소장이 썩어버려요. 그죠? 그래서 요즘에 600만 명이 장이 썩는 크론스병에 걸려 있어요. 여긴 또 뭐야? 응. 우리 원장님, 이제 따님이 지금 크론스병, 장이 이렇게 염증이 너무 심해서 그게 이제 썩었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회복이 안 되는 병을 우리는 크론스병이라고 하고 그거는 회복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해. 소장이 되게 뭐야? 흘러야 된다니까. 음식물이 들어오면
육모를 통해서 영양이 흡수되고 나머지 찌꺼기 대장으로 빨리빨리 빠져야 되는데 소장이 그게 안 된다. 우리 몸에 이 소장은 폭군이에요. 폭군. 제일 중요한 장기가 소장이라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몸에 제일 중요한 장기는 많이 있지만 제일 중요한 장기가 소장이에요. 소장. 위도 음식물이 들어갔다가 믹서가 돼서 내려와야 되죠. 계속 위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위하수, 위가 문제가 있고 위가 썩고 썩다 보니까 천공이 생기잖아. 스트레스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술을 드시면 위가 100% 술을 흡수합니다. 희한한 음식물이에요. 위에서 100% 흡수하기 때문에 천공이 생겨요. 술을 많이 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내장도 똥이 어느 순간에 만들어졌다가 빠져나가야 되지 계속 똥주머니 차고 있는 사람은 큰일 나죠. 혹시 학교 다닐 때 저 자식은 머리에 똥만 찼나 들어봤어요? 그런 얘기 하시는 선생님들도 있었어요. 그게 뭐냐, 똥이 차면 머리에 판단력이 안 쓴다 이 뜻을 비교한 거예요. 저 자식은 머리에 똥만 찼나 이렇게 비유하는 게 똥이 차면 그 엠모니아 가스나 나쁜 이물질이 머리를 치기 때문이에요. 대장도 나가야 되고요. 오줌도 어때요? 어느 정도 요강에 채워지면 어느 순간에 비워야 되잖아요. 그죠? 비우지 못한 환자들이 요즘에 너무 많다. 너무 잦아서 문제이기도 하고 또 오줌을 넣고 싶은데도 막 남자들 변기에 가면 하루 종일 변기 앞에서 이렇게 씨름하시는 어르신들도 있다고 이야기해요. 그런 것들은 이제 배설 기능이 약해졌을 때 그것을 우리는 이제 3초 경락이라고 이야기해요. 3초 경락이 깨지는 현대인들이 제일 많다. 지금 현재 간하고 음의 장기하고 양의 장기가 있는데 굉장히 다 중요해. 여기는 차야 되고 여기는 비워줘야 된다. 요거 주관하는 것들은 이제 다 이유가 있어요. 자, 근육을 주관하는 친구가 누구라고요? 너무 중요해. 그래서 이 사람이 통증이 있다. 통증이 있다는 이야기는 근육이 아프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통증 환자는 심층인 근육이 아파서 통증이 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죠? 전신의 통증 환자예요. 그럼 누구의 기운을 높여줘야 돼요? 간의 기운을 높여주는 테크닉을 하셔야지만 그분이 빨리 좋아지는 거예요. 자, 근육이 통증을 유발하니까 이 사람은 통증이다 그러면 간을 먼저 좋아지게 하는 요법을 먼저 써야 좋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여기 보시면 무슨 맛을 좋아하냐? 신맛을 좋아해. 간. 그래서 임신했을 때 임신 초기에 모든 임산부들은 간을 좋게 하는 신맛을 먹어야 자궁을 튼튼하게 해서 유산을 방지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눈이 안 좋으신 분들 되게 많아요. 눈이 뭐 침침하거나 눈에 열감이 있다거나 눈에 비문증이 있다거나 눈이 뭐가 문제가 있는 사람 뭐가 다 지금 과부하라는 거예요. 간담이 과부하에 걸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비장하고 소장은 혀를 보면 알아요. 혀를 내밀었을 때 심장이 지금 과부하에 걸린 사람은 혀끝이 딸기처럼 예민하고 도돌도돌해져요. 혀끄트머리가 내가 지금 심장에 열이 찼구나. 심장의 열을 어떻게 빼야 되지? 라고 내가 나 자신을 이야기하시면 되고요. 심장하고 소장이 안 좋으신 분은 혀 양쪽에 보시면 이게 이빨로 씹어놓은 듯한 모양이 있어요. 대부분 여자들이 그렇습니다. 그 사람 100% 소장에서 흡수를 못해. 흡수를 못한다는 이야기는 영양 공급이 안 되죠. 첫 번째. 그 다음에 남아도는 게 배설이 잘 안 되면 소장이 썩겠죠. 그런데다가 밀가루를 넣습니다. 밀가루는 소장을 썩게 하는 첫 번째 처장. 그래서 밀가루를 많이 먹는 사람들이 소화가 안 되고 배가 늘 불편하고 이런 것들은 다 밀가루가 주범이에요. 특히 비장하고 위장이 있죠. 참 신기한 게 있어요. 폐기가 좋아야 돼. 폐기. 사람은 뭐가 좋아야 돼? 남자든 여자든 다 못 먹어도 고. 그죠? 이런 폐기가 좋아야 되잖아. 이 폐의 기운을 일으켜주는 친구가 비장이에요. 비장이 튼튼해야 어디 가서 내가 폐기 좋게 움직일 수 있어요. 비장이 약한 사람들은 판단력이 너무 약해. 그리고 우유부단해. 누구의 의사에 맨날 쫓겨가. 따라가다가
이 때문에 이제 또 인생 망쳤네. 뭐 이런 것들이 있어. 자기 주관이 뚜렷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장이 약한 사람은 폐의 기운도 약하다. 폐는 피부예요. 그래서 피부에 트러블이 있는 사람은 다 폐대장이 문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다음에 신장하고 방광은 뼈예요, 뼈. 그래서 우리가 골 빠지고 진 빠지고 고생하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결국은 신장하고 방광은 뼈를 주관하는 장기 중에 하나다. 그래서 눈, 코, 입을 보고도 눈, 혀, 입, 근육, 귀 이런 것들 보고도 우리가 어디가 장기가 약한지 다 알 수 있어야 된다. 자,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다 중요하지만 요추 1번이 중요하다. 횡격막 중요하다 그랬어요. 앞바닥에서 횡격막 중요하다 그랬는데 요추 1번이 되게 중요해. 요추 1번은 어디냐? 이거 팔꿈치를 딱 내렸을 때 팔꿈치하고 연결되는 허리 라인이에요. 팔꿈치하고 연결되는 허리 라인. 그래서 뒤로 이렇게 제쳐지는 거가 안 되는 사람은 요추만 두드려주면 흘러가서 뒤로 금방 그 자리에서 제쳐져요. 그걸 알아야 수많은 학생들이 있는데 한 큐에 낫게 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나오세요. 그래갖고 퍼포먼스 보여주면 되는데 그걸 몰라갖고 못해주잖아요. 그거 드리는 거지. 요추 1번. 요추 1번은 어디냐? 허리를 반으로 우리가 사람이 반으로 폴더 형식으로 접혔을 때 딱 반으로 접히는 데가 요추 1번이에요. 우리가 휴대폰처럼 폴더처럼 접혔다고 가정할게요. 그 반으로 딱 접히는 점이 요추 1번이다. 그럼 요추 1번은 팔 뒤꿈치가 딱 닿는 면을 일직선으로 딱 했을 때 여기가 요추 1번이야. 요추 1번이 흘러야 우리가 건강해. 요추 1번은 우리 몸의 근육량의 80%가 하체에 있습니다. 그것도 중요하죠. 횡격막은 근육의 650개를 움직이는 곳이 횡격막이면 하체 근육, 우리 근육의 650개 근육의 80%가 하체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다 피트니스가 뭐예요? 이거 해갖고 여기가 울룩불룩한데 그건 20%밖에 안 돼. 다 근육량의 80%는 요추 1번 라인에서 하체로 내려가는 게 여기다. 중요해 하체가. 그래서 여자들이 건강해지려면 어디가 건강해야 된다? 하체가 건강해야 되는데 나이가 들면 엉덩이 중둔근도 없어지고 허벅지도 날씬해지니까 만병의 원인이 되는 거죠. 근육량의 80%가 하체인데 요추 1번이 흐르지 않기 때문에 근육이 쪼그라드는 거예요. 그냥 앉아서 뭐 하면 돼? 이렇게 해서 두드려줘. 딱딱 두드리는 데가 딱 이쪽에 있잖아, 그죠? 내가 내 걸 이렇게 하려니까 일단은 뭐 여기 어깨가 안 좋은 사람 이게 안 돼. 그래서 요추 1번은 우리 몸에 3초 경락, 여기 바로 앞에 3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6장 6부 중에 현대인들이 그동안은 5장 6부였는데 6장 6부 중에 3초 경락에 해당되는 친구가 요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3초 경락은 뭐 하는 친구냐? 위에는 폐는 공기가 들어오죠. 공기가 들어오는 거라서 이 상초는 안개와 같다. 그래서 호흡을 잘 하셔야 돼. 그 다음에 중초는 거품과 같아서 혹시 인삼을 왜 먹는지 아세요? 인삼 성분이 뭐라고 하죠? 사포닌을 다른 말로 뭐라 그러게요? 퐁퐁이라는 뜻이에요. 퐁퐁. 혈관을 퐁퐁처럼 거품으로 닦아준다는 뜻이 사포닌이에요. 이렇게 그냥 사포닌, 진세로세이드 이런 것만 막 들었지 그렇게 안 했죠. 혈관 안에 있는 기름때를 퐁퐁처럼 녹여주는 성분을 우리 사포닌이라고 하고 사포닌이 많이 들어있는 것은 팥이에요. 팥도 사포닌이 많이 들어있어서 자꾸 그거 생목 오른 사람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퐁퐁 역할을 한다는 뜻인데 이 오장육부는 거품과도 같아서 녹여줘야 돼. 위액이 녹여줘야 되고 12지장액이 나와서 이자액이 나와서 무슨 액기스가 나와서 내가 먹은 음식물을 어떻게 해야 돼요? 섞고 믹스하면서 이걸 갖다가 이렇게 분해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상초는 3초 경락 중에 상초는 호흡 기능이고요.
두 번째 중초는 소화기를 뜻하는 거, 소화. 그다음에 하초는 배설해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생식기, 내분비기 이런 것들을 하초라고 하는데 이 상초, 중초, 하체 기능의 밸런스가 깨진 사람들이 지금 다 만성질환자인 거예요. 이것의 기능을 상초, 중초, 하초의 기능을 바로 잡아주는 친구가 어디에 있다? 요추일본에 있는 거야. 내가 누군가를 환자가 왔어. 그럼 행경각도 보고 두 번째는 어딜 봐요? 요추일본. 요추일본이 어딘지는 내가 알고 있어야 둥도 좀 두드려주고 뭐가 기구가 있으면 내가 그걸 이용해서 이분을 좋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요추일본은 너무너무 중요하고 하체의 근육의 80%니까 얼마나 중요해요. 왜 그러냐? 뇌에서 뇌신경이 12가닥이에요. 뇌신경이 12가닥 중에 이게 내려와 척추신경을 통해서 내려오다가 요추 1번에 와서 양갈래로 나눠지는 거야. 하나로 내려오다가 척수액이 하나로 내려오다가 요추 1번에 가서 양라인으로 갈라지면서 신경도 양라인, 혈액도 양라인으로 다 갈라지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근육도 다 어떻게 양쪽으로 퍼지겠죠. 그래서 요추가 되게 중요하다. 요추 1번은 신경이 가지로 뻗어나간다. 그래서 사람을 좋게 만들려고 하면 하체를 많이 어떻게 해준다? 마사지 해주는 게 좋겠다.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엉덩이가 하나님께서 근막에 뿌리는 여기다가 하나 심어놨어. 여기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디다 심어놨냐? 배꼽에다 심어놨어요. 배꼽 풀어주면 다들 좋아하죠, 그죠? 그러니까 근막에 가장 큰 뿌리는 머리에다가 놨고 1순위, 1등 우두머리는 머리고 두 번째는 배꼽이고요. 세 번째는 엉덩이 중둔근이. 이 중둔근이 꼬여 있으면 다 이렇게 걸음걸이가 좀 이상한 사람들이 다 그렇거든요. 그랬을 때 요추 1번부터 신경이 가지로 뻗어나가고 신경이 열리면서 신경이 지배하는 근육으로 피가 돌아서 이제 회복 반응을 한다. 요추 1번이 열려야 하체가 다 열린다. 하체가 다 열려야 근육의 80%가 포진되어 있는 근육들이 탄탄해진다는 거예요. 그럼 요가 할 때, 요가 혹시 해보셨어요? 필라테스 요가 할 때? 전 해보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반드시 매트를 통해서 폼 롤러로 해줄 거야. 폼 롤러. 이거 등짝으로 이렇게 밀어가지고 이렇게 롤러로 왔다 갔다 하는 거. 좋아요, 안 좋아요? 엄청 좋아요. 근데 하게 되면 아파요, 안 아파요? 엄청 아파서 안 하더라는 거, 사람들이. 아파도 해야 되는 거. 그런데 나이가 들면 쪼그라들고 오그라들었죠. 근데 거기에다가 한꺼번에 좋아지겠다고 다리를 막 이렇게 조금씩 벌렸다가 연습해야 되는데 옛날에 그냥 한 번에 촥 했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음날 어떻게 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흉요근막 등짝하고 승모근은 따뜻하게 열어줘야지 근막이 쫙 풀려요. 그래서 나이가 드시면 5년이 들어가는 게 너무 중요하다. 그냥 맹목적으로 스트레칭 시켜가지고 막 숙이고 해주지 마시고 따뜻한 데다가 눕혀놨다가 어느 정도 구워지면 릴렉싱하게 다 구워지면 그때 수기 테라피라면 훨씬 더 편하다는 거. 심장이 피가 심장으로 전신으로 돌리죠. 그러면 근육을 통해서 심장이 돌아가는 거야. 심장이 돌아가는데 그게 다 어디? 하체 쪽으로 다 80%가 내려가 있으니까 피순환은 결국은 피순환이 잘 된다는 뜻은 내가 심장에서 나간 피가 다시 하체를 통해서 들어오는 게 잘 들어와야 결국은 혈액순환이 좋다는 거예요. 횡격막은 650개 근육이 한 번에 움직이는 거. 얼마나 중요하면 계속 지금 3번씩이나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아, 횡격막이 그렇게 중요하구나. 그리고 근육을 감싸고 있는 경락. 요즘에는 근막. 그래서 근막 테라피라는 말을 제가 쓰다 보니까 이제 근막 테라피가 유튜브에 지금 막 에너지 테라피 쪽에서 막 이렇게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경락이나 근력이나 동일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12개 장기가 11개가 어디를 통과한다고요? 횡격막. 얼마나 중요해요. 자, 복부 위에 횡격막 복식호흡 하는 요령이에요. 누워서 여기다 무거운 거 백과사전을 올려놓으면 됩니다.
그거 쉬워요, 안 쉬워요? 아니면 마누라를 앉혀갖고 마누라를 들었다 이렇게 복식호흡을 하기 편하려면 여기다 무거운 뭐 성경책이든 백과사전을 올려놓고 그게 들썩들썩하게 하는 방법도 복식호흡 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뇌장기가 작동되어 살아납니다. 여기가 안 살고서는 절대 회복 반응을 일어날 수가 없다. 뇌장기가 고감에 의해서 여기가 적당하게 장기가 있지만 얘가 활기를 피려고 그러면 어디가 열려야 된다? 횡격막이 열려야 된다. 횡격막이 열리면 통증이 사라지고 횡격막이 열리면 내장기가 작동이 되기 때문에 혈액순환이 자동으로 좋아지고 이 횡격막이 열리면 자연치유력이 그래서 높아지는 거다. 이것을 설명할 수 있어야 고객이 우리 샵에 오는 거예요. 이것을 설명할 수 있어야 이 셀프 닥터 프리미엄을 그냥 삽니다. 우리끼리 얘기할게요. 셀프 닥터 프리미엄 있잖아요. 이름을 프리미엄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딱 핫박스를 딱 보니까 168만 원의 가치가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프리미엄. 우리 박혜서 원장님이 정직한 분이에요. 솔직히 딱 그 냉장고 새거 그죠? 요즘에 티타늄으로 만든 새 냉장고 사는 가격만큼 되잖아요. 냉장고는 프레임도 있고 거기에 무슨 동력 들어가 맹 하는 것도 있고 뭐 카카리 뭐도 있고 그죠? 김치 냉장고 김치통도 주잖아 선물로 그죠? 그런데 그 박스에 이렇게 들었는데 야 이 가격을 치르고 내가 뭐 하려고 그래 야 그쵸?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내가 수시로 이렇게 하면 내가 누군가한테 마사지를 받지 않아도 셀프 케어가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가치를 보였다는 거죠. 치료의 에너지는 어디에서 나온다? 내장기가 돌아가야 된다. 고객 관리하는 체크리스트는 오늘 가셔가지고 누구랑 미팅을 하더라도 내 가족이 누가 아프다 그러면 누구랑 미팅을 하더라도 이런 것들이 있냐라고 물어보셔서 순서를 어떻게 해요? 8개 키포인트 중에 어디부터 손을 대야 될지를 큰 그림을 그려서 그분을 조금 이렇게 관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 이상 첫 번째 시간